안녕하세요. 엄지연 작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미국 주식 투자 6년차 제 연수익률, 평균 연수익률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평균 연수익 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제 제 계좌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계좌도 함께 운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쭉.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쳐 드렸더니 저희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는 운용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수익이 나서 계속 은퇴 자금을 넣고 빼서 쓰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브리핑을 하자면,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했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ETF, 그러니까 인덱스로 접근을 했고, 왜냐면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가까이서 이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많이 조사하고 뭐 기업도 가보고 다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경제 뉴스와 이런 걸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제가 감은 알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있는 것보다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개별 종목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인덱스 ETF로 접근을 했다. 그리고 저만의 어떤 해보면서 좀 이렇게 노하우가 생겼어요. 뭐 이것저것 처음에는 다 해봤어요. 뭐 부동산도 사보고, 부동산 ETF도 사보고, 뭐 해외 그 ETF도 사보고, 그리고 채권 비율도 처음엔 되게 높았다가 점점점 줄이고 하면서 제가 지금 정착하게 된 지금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제 비법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그걸 샀어요. 그 가장 유명한 뱅가드 S&P 500 VOO죠. 그거를 이제 꾸준히 맨 처음에 그거를 샀고, 그리고 꾸준히 사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배당금 재투자도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낸다는 그런 미국 주식 대가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워런 버핏한테, 당신이 가족한테 그 주식 계좌를 운영할 그 노하우를 한 가지만 가르쳐 준다면은 무엇을 알려주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나는 가족한테 그냥 그 S&P 500만 갖고 있으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그거에 딱 하나만 고른다면, 미국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만 고른다면 S&P 500,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게 뱅가드. 왜냐면 수수료가 낮고, 그리고 잘 운영하니까 걔네가 그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거를 이제 꾸준히 사 모았고, 또 한 가지는 좀 잘 나가는, 그러니까 좀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ETF를 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나스닥을 샀어요. 나스닥을 샀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나스닥을 좀 많이 샀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폭락하고 막 하면서 좀 이제 온택트라던가 그런 비대면 시대가 열릴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기술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좋은 성적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시고, 저는 일단 제가 그렇게 해서 꾸준한 연수익을 만들었다는 걸 알려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채권을 같이 운용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채권을 맨 처음에는 조금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 같은 경우도 한 40, 50%로 정도로 이제 채권을 갖고 있다가 채권을 점점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수익률은 그래도 주식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채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채권이 꼭 미국 채권의 역할, 미국은 안 망하니까 채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채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가격 변동이 심하지가 않으면서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올라갑니다. 특히 채권 중에서도 장기 채권이 좋은 게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갖고 있고 또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엔 좀 많이 갖고 있다가 점점점 퍼센트를 줄여서 현재는 10%만 가지고 있습니다. 10%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걸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리밸런싱을 한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한데 제 평균 한두 번 정도 하게 됐고, 그리고 한 10%로 예를 들어 내가 1대9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주식을 좀 팔고 채권을 좀 주식을 팔고서 채권에 좀 더 비율을 맞춰, 그러니까 입금을 좀 더 해서 채권의 비율을 맞춰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주식이 폭락했다 그러면은 돈을 일단 그 주식으로 넣는데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채권을 좀 팔고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리밸런싱을 5년 동안 이제 했고,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되잖아요. 많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는 좀 더 사고, 그리고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조금 팔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했다는 게 저의 두 번째 그 비법이고, 세 번째는 어쩌면은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팁일 수도, 중요하면서도 제일 당연한 팁일 수도 있는데,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계좌를 여러 개를 지금 가족 것까지 다 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계좌가 제일 높았냐면은 많이 떨어졌을 때 돈이 좀 있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서,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좀 끌어다가 확 넣은 계좌가 제일 수익률이 높았다.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되,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만 사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다가 떨어졌을 때도 많이 넣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코로나로 이제 폭락을 해서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지금 사면 더 떨어진다 했는데, 저는 일단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선 싸니까, 그리고 또 조금씩 떨어질 때는 분산해서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받아서 주우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주어라.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사고 한 것이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꼭 떨어질 때는 액션을 바로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바로 사야 된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 대중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 가치를 따라가셔야 된다는 저의 그 오랜 경험에서 알려드린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단 시작을 하셔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 꾸준하게 수익률 올렸어요. 나 대박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저한테 제 전화도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답글도 많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블로그에 가장 인기글로 지금 난 육아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뭐 주식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같이 토론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제가 먼저 사야 될까요? 그리고 아이 계좌 어떻게 오픈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시작을 아직 안 하셨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꼭 하셔라. 이걸 너무 강조드리는 게,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서도 또 까먹으세요. 아, 계좌를 오픈하려고 그랬었지. 아, 그래, 근데 하자. 근데 좀 기다렸다가 하자.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고 폭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게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준비를 해서 딱 사는 거랑, 그냥 그때 이거 떨어졌네, 나 이거 빨리 사야겠다 해서 계좌 그때 막 오픈해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그 마인드도 다르고 내 축적된 지식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꼭 계좌를 오픈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엄마를 대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계좌를 오픈할 때 꼭 아이 계좌를 같이 오픈하세요. 아이 계좌를 같이 오픈하셔서, 왜냐면은 엄마들이 이런 거예요. 아이 계좌를 같이 운용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믿을 수 있는 회사 공부해서 아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 계좌 꼭 같이 오픈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만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아이 계좌를 오픈하면 아이한테 일찍부터 경제교육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냥 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는 교육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주주가 됨으로 인해서.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기사도, 아이들이 주식을 소유하다가 주주총회로 참석하고, 그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바뀌고, 지금 이미 앞서가는 사람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제 방송, 이 영상 보면서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지금 한 발
지금 늦게 출발한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하는 사람들이, 특히 하는 엄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액션에 취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장기 투자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넣었다 뺐다 안 했기 때문이고, 꾸준히 넣었고, 그리고 계속 사기만 했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되면 뭐 팔기, 매도를 해야 이게 수익이 실현되고 이런 구조일 수 있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ETF로 접근을 하면 알아서 그 회사에서 사고 팔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모으면서 내 자산을 증식해서, 예를 들어 2억만 모아도 한 달에 이게 10% 정도 내가 수익을 꾸준히 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내가 월급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좀 기복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말 그 내 지식과 노하우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그게 일인 거죠. 그게 일이고,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고,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빨리 계좌 오픈하시고, 제가 한 방법 참고해서 좋은 그 ETF 계속 보유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신 엄지연 작가였습니다.